자, 오늘이 9번째 구강, 오늘이 마지막이 되는데 원래 8강에서 이게 끝내야 됩니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학생들에게 한 10분 정도 일찍 나오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학생들이 시간 여건이 안 돼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9번째까지 강의를 해서 전 진도를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마지막에 보았던 문제를 한번 봐주세요. 111페이지 슬라이드 208번을 한번 보세요. 네, 어서 와요. 슬라이드 208번. 그림과 같이 A쪽으로 들어온 음을 C쪽에서 들을 수 있도록 U자관을 이용한 음파 간섭 장치를 만들었다. 관피를 왼쪽으로 서서히 잡아당길 때 움직이는 거리가 15cm일 때마다 음이 크게 들렸다. 이 음의 진동수는 몇 헤르츠인가? 음파의 속도를 330m/s로 한다. 그러면서 나왔죠, 그죠? 영상을 잠깐 보세요. 슬라이드를 띄워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 B쪽을 이쪽을 갖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얼마 끌었냐면 15cm 끌었어요. 15cm 끌었더니 다시 보강 간섭이 일어나더라는 거야.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이쪽에서 들어본 거야. 이쪽에서 들어봤더니 여기서 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지금 이 상태에서 큰 소리가 들렸는데 요 오른쪽을 갖다가 15cm 잡아 끌어서 15cm 끌어서 이런 상태로 만들었는데 다시 큰 소리가 들리더라. 그런 얘기죠. 그때 여기에 들어온 음파의 진동수가 몇 헤르츠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요. 요게 15cm입니다. 그럼 이걸 갖다 15cm 잡아 끌면 요걸 이렇게 15cm 이렇게 15cm 이렇게 잡아 끌었잖아요. 그럼 요쪽 15cm 요쪽 15cm 합쳐서 몇 cm가 이쪽이 이렇게 길어졌어요. 그럼요. 30cm가 길어졌죠. 그러면 이 30cm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걸 봐야 돼요. 그러면 칠판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A에서 B를 거쳐서 C로 온 음파를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 다음에 A에서 B 다시를 거쳐서 C로 온 음파를 이렇게 여기다 직선상에 그려보았어요. 그럼 현재 이거와 이것이 무슨 간섭을 했다? 보강 간섭을 해서 소리가 크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쪽을 어떻게 만들었죠? A, B, C 다시를 몇 cm 크게 했어요. 30cm 길게 했더니 다시 보강 간섭이 일어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이 30cm 길어졌다면 바로 이쪽이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이것이 A, 이건 길게 된 거예요. B, C로 들어왔을 때 이 노란 거, 이거와 이것이 간섭하면 무슨 간섭을 하죠? 또 보강 간섭을 하죠. 그러니까 요게 얼마나 길어졌어? 요게 얼마? 양쪽에서 늘어났으니까 30cm 길어졌는데, 그렇죠? 보강 간섭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온 음파의 파장은 몇 cm짜리 매달아? 30cm 짜리라는 것이죠. 양쪽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지금 V는 F 람다라고 하는 식에서 이 진동수를 물었는데 음파의 속도가 340m/s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cm/s로 고치기 위해서 100을 곱한 거예요. 파장은 지금 몇 cm가 계산돼 나왔죠? 이 실험에서 30cm라고 하는 것이 계산되죠. 이거 330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죠? 원래 340인데 계산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식에서 진동수 F를 구하면 1100Hz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것을 조금 좀 서둘러 해서 여기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봅니다. 다음은 슬라이드 209번으로 한번 가보세요. 지금 여기다 선생님이 미리 그림을 그려놨는데 여기다 이렇게 소리곱슬을 이렇게 울렸어요. 이렇게 울렸더니 이 상태 20cm 내려간 상태에서 큰 소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봐요. 왜 큰 소리가 나오느냐 하면 여기서 나오는 이 소리급소에서 나오는 소리하고 여기 있는 공기가 진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 공기가 이렇게 하면서 이 여기서 나오는 소리와 이 소리급소에서 나오는 소리가 같이 우러주기 때문에 크고 부드러운 소리를 들리게 됩니다. 근데 다시 이걸 또 이게 물이거든요. 물을 더 내려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54cm 내려간 곳에서 다시 한번 또 큰 소리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 공기가, 이 물이 아래로 내려가면 이건 공기가 되잖아요. 이 안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3배음의 진동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3배음의 진동을 해서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네, 이 소리급소에서 나오는 소리와 여기 있는 공기가 같이 울어서 크고 부드러운 소리 들리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 길이가 뭐죠? 요 길이가? 여기서 나오는 음파의 뭐라고 볼 수가 있죠? 반파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반파장이 얼마냐? 2분의 람다. 반파장이 얼마가 되냐면 이거 54cm에서 20cm를 뺀 거니까 얼마? 34cm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한 파장은 얼마냐? 68cm가 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리급소로부터 나오는 음파의 파장은 몇 cm인가? 1번 68cm가 1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때 음파의 진동수는 약 몇 헤르츠인가? 음파의 속도를 340m/s로 하라 그랬어요. 그럼 두 번째 문제는 여기다가요. V는 F 람다에서 이게 340m/s라고 그랬죠? 그러면 네. cm/s로 고쳤어요. 단위. 이거 진동수 물었고 여기서 파장은 68cm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걸 계산하면 여기서 진동수가 이거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죠? 340m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얼마가 나와요? 5가 나오나요? 그렇죠? 68, 340. 이거 680이라 10이니까 따라서 500Hz가 두 번째 문제 답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요거서 요까지 반파장이 몇 cm입니까? 지금 68cm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요. 4분의 1 파장은 몇 cm입니까? 34cm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실제적으로 요것이 뭐야 요거? 요것이 4분의 1 파장 아닙니까? 그럼 4분의 1 파장이 20cm 아닙니까? 그럼 4분의 1 파장이 20cm이면 이 음파의 파장은 몇 cm라고 해야 돼? 80cm가 돼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야. 왜? 처음에 이 공명될 때 여기서 울려 나올 때 요 길이는 4분의 1 파장보다 요 길이가 이거 짧습니다. 요게. 그래서 이것을 갖다 기주 공명장치에 의한 파장을 이제 길이를 구하는 방법인데 그때 요것을 4분의 첫 번째 이 크게 울려 나오는 요 점을 뭐라고 4분의 1 파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명점이라고 그러고 이걸 두 번째 공명점이라고 하는데 이 두 번째 공명점에서 첫 번째 공명점을 요 빼준 바로 요 길이를 반파장으로 해서 문제를 돌아야 됩니다. 그 이해를 영상에서 보여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이제 보여주도록 그렇게 할게요. 영상을 띄워주세요. 보세요. 이게 오실로스코프라는 거거든요. 소리가 나올 거예요. 1500 Hz and show resonance at different tube lengths by moving the piston. When the sound intensity is greatest, the tube is in resonance. If we mark the positions of the pistons which give us resonances, we see that they are regularly spaced. 녹색점에서 큰 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지금 폐관입니다. 이 피스톤이 지금 꽉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 녹색점이 거기 관 처음부터 첫 번째 녹색점이 있는 데까지가 4분의 1 파장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칸의 두 번째 칸의 2분의 1이 첫 번째 처음부터 첫 번째 녹색점이 찍힌 전까지의 거리여야 하는데 요 길이의 2배여야 되잖아요. 요게 반파장이고 요것이 4분의 1 파장이면.
첫 번째 처음부터 첫 번째 녹석점까지 거리가 4분의 1 파장이 하는데 실제 실험을 해보면 이것은 4분의 1 파장보다 길이가 짧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관이 이 굵으냐 또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다르게 나타나요. 또 길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녹색 두 번째 점이 있죠. 그 두 번째 공명점에서 이 첫 번째 공명점을 빼서 반드시 그것을 반파장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 점을 조심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했습니까? What will happen to the spacing of the positions that produce resonance? The new spacing is shorter. 높은 음으로 하니까 그 길이가 짧아졌죠. 녹색 길이보다 파란 게 짧아지잖아요. 그러면 칠판을 좀 봐주세요. 지금 여기서 음파를 발생하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피스톤이 여기에 왔을 때 음파를 발생하는 장치가 여기에 왔을 때 큰 소리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공명된 거죠. 이렇게 4분의 1 파장인데 이 길이는 정확하게 이 4분의 1 파장보다 이게 길어질 수 있고 짧아질 수 있고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가져가니까 다시 스코프의 진폭이 증가하면서 여기서 큰 소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공명된 거예요. 이렇게 3배음에 공명됐다 그런 얘기죠. 그때 이 길이에서 바로 요 길이를 빼준 것이 바로 이것이 정확하게 반파장이라고 하는 점을 조심해 줘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 간격이 높은 음을 사용하니까 요 점 간격이 좁아졌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여기였었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그것은 음이 높은 음이니까 파장이 어떻게 됐죠? 짧아졌다는 얘기죠. 아까는 이것이 반파장인데 이번에는 이것이 반파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주 공명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첫 번째 큰 소리가 나는 점 있잖아요. 그걸 첫 번째 공명점이라고 해요. 두 번째 공명점이요. 그럼 첫 번째 공명점 54에서 첫 번째 공명점 20cm를 빼준 바로 요 길이가 이것이 반파장이라고 하는 점을 조심해 줘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영상을 띄워주세요. 영상을 한번 더 봅시다. Frequency of a tube with open and closed ends. This 256 Hz tuning fork will excite the closed-end tube, but will not excite the tube when the end is open. When both ends of the tube are open, this 512 Hz tuning fork will strongly excite a standing wave in the tube. When the opposite end is closed, the 512 Hz fork no longer excites the tube strongly. 첫 번째 실험에서는 여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음이 미디어실로 갈 수가 없어요. 마이크 잭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소리급수를 울렸더니 첫 번째는 이것이 어떻을 때 닫았을 때 큰 소리가 나오고 열었을 때 작은 소리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물체나 모든 공기나 모든 것들은 자체 내에 고유진동수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고유진동수요. 근데 두 번째 것은 열었을 때 큰 소리가 나왔죠.
그러니까 소리급소에서 나오는 소리하고 그 다음에 이 통 속에 있는 공기가 같이 우러주는데 그 두 개의 진동수가 맞아 떨어져야 큰 소리로 나오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여기 선생님 보세요. 그네를 띄는데 그네. 그러면 그네의 길이가 결정되면 그네의 진동수가 있어요 없어요? 일정하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네를 밀어주는데 그네의 진동수와 나의 진동수가 어때야? 같아야 그네의 진폭이 점점 커지죠. 뭔지 알겠습니까? 지금 이 경우는 뭐냐면 소리급소에서 나오는 소리와 그 통 속에는 공기가 같이 울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네의 진동수와 나의 진동수가 같아야 내 진폭이 점점 커져서 보강 간섭을 하게 되니까 점점 소리가 크게 나오는 거야. 알겠어? 그런데 그것이 같지가 않으면 그네가 올 때 밀어주고 갈 때 잡아 끄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네의 진폭은 커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공진이라고 말하는데 소리에서 그런 공진을 특별히 공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봐. 유리 있죠? 유리. 자동차 유리. 자동차 유리의 길이가 결정되면 그거에 고유진동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자동차 유리의 고유진동수와 창문의 고유진동수와 엔진의 고유진동수가 같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그네를 밀어주는 것과 같은 현상이 생기죠. 진동수가 같아지게 되면. 그래서 자동차가 서 있을 때 벼랑간에 자동차 그 유리창이 털털털털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자동차 유리의 진동수와 엔진의 진동수가 맞아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은 그것이 맞아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야 소음이 없는 자동차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또 화해강의 달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래서 아주 군대에서는 다리 같은 것을 임시로 가설하니까 약하게 가설하잖아요. 군인들이 그 다리를 건너갈 때 자유걸음으로 가라고 하는 구령을 붙이게 됩니다. 군인들이 약한 다리를 건너갈 때 발 맞추고 건너가면 안 됩니다. 왜? 다리면 다리에 고유진동수가 있어요. 그 고유진동수와 불행히도 군인들이 걷는 진동수가 맞아 떨어지면 이 다리의 진폭이 짜금짜금 커져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리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군인들이 팍 눌렀어요. 그럼 다리가 탁 들어갔다가 약간 들어갔다 올라왔다 다리 내려가는 순간에 또 탁 눌렀어요. 그럼 조금 더 진폭이 커지겠죠. 그럼 그런 일이 반복되면 다리의 진폭은 점점 커져서 그네를 밀어주는 것 같은 효과가 생기죠. 그래서 나중에 다리가 무너지게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게 이제 양쪽. 그러니까 모든 물체는 고유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니까. 그 진동수가 맞았을 때, 같이 울어주게 돼. 그것을, 공명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영상을 띄워주세요. 모든 물체들은 그것 자체의 고유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저 그네의 길이가 결정이 되면 그 왔다 갔다 하는 고유한 진동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부모가 저거 밀어줄 때, 꼬마를 밀어줄 때 그 진동수가 같아야지 큰 진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세요. 여기 진자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진자의 길이가 결정이 되면 이거의 진동수는 일정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가 밀어주는 진동수하고 진동하는 진동수와 이 그네의 진동수가 딱 맞아 떨어지면 큰 진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럼 이 아가씨의 손의 진동수와 그네의 진동수가 지금 같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소리의 경우 큰 소리가 나오죠. 그것이 바로 뭐야? 공진되어서 공명되었다고 말한다 그 말이죠. 소리일 때 특히 공명이라고 말하는 거야. 공진과 공명은 마찬가지 이론입니다.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소리급소의 진동수와 그 안에 있는 공기의 진동수가 같기 때문에 내 진폭이 커져서 큰 소리로 울려 나오게 된다.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악기의 공명통이지요. 기타는 기타의 통이 있잖아요. 그 통 속에서 공기가 울리면서 이제 울려 나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선생님으로 와서 112페이지의 슬라이드 210번을 봐주세요. 그 공진이 무엇이냐?
한 물체의 고유 진동수와 일치하는 진동수를 갖는 힘이나 파동에 의해 물체의 진폭이 커지는 현상으로 네, 음파의 경우 공명이라고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네를 밀어주는 것. 그네의 진동수와 네, 밀어주는 네, 엄마의 진동수가 같아야 되고 네, 이 채널 선국, 커브의 깨짐. 이 컵도 네, 누가 이 망치로 때리지 않고도 깨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컵의 진동수에도 고유 진동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컵의 진동수가 똑같은 진동수를 이 컵에다 보내게 되면 이 컵의 유리의 진동수가 커져서 진폭이 커져서 진동수가 아니라 진폭이 커져서 나중에 깨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네,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 파동은요, 학생들이 봐야 합니다. 잘 보세요. 이 소리급소의 진동수와 저 통 속에 있는 공기의 진동수가 맞아떨어지면 큰 소리가 나옵니다. 반대쪽에 갖다 끼면 소리가 안 납니다. 이건 맞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소리급소의 경우는 반대 현상이 생깁니다. 이걸 큰 데 갖다 끼면 큰 소리가 나옵니다. 이건 맞아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모든 물체마다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상을 보세요. 저 앞에 컵이 하나가 있습니다. 플라스크가. 요게 비커요. 유리입니다. 말짱하죠. 근데 저 컵에도 고유 진동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컵의 고유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를 이 컵에다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진폭이 커지는 현상이 생겨서 나중에 컵이 깨지게 됩니다. 잘 보세요. 모든 물체마다 고유한 진동수가 있다. 저기다 유리에다 보낸 거예요. 그럼 유리의 진동수가 지금 보내는 진동수가 같은 거예요. 그럼 그네를 밀어주는 효과가 나오죠. 유리가. 그래서 나중에 유리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동하는 거 보이죠? 유리가 들먹들먹 되잖아요. 나중에 점점 커져서 깨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자동차 유리창이 흔들리고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깨져버렸지 않습니까? 다시 일로 왔어요. 선생님에게도 고유 진동수가 있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걷는 진동수가 있습니다. 또 키 큰 사람은 키 큰 사람들의 고유 진동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은 진동수가 큰데 이 고유 진동수가 커요. 큰 사람은 작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키가 작은 사람은 총총걸음으로 걷고 키가 큰 사람은 띄엄띄엄 걷는 거죠. 그래서 오리나 병아리는 다리가 짧으니까 고유 진동수가 짧죠. 그래서 빨리빨리 걷는데 길인 진동수가 크죠. 그래서 천천히 걷는 거죠. 그 대신 보폭이 크겠죠. 알겠죠? 그래서 모든 물체마다 고유 진동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기타 통 있잖아요. 이런 통이요. 이런 통 있잖아요. 이 통. 이 통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소리를 딱 띵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소리와 이 통 속에 있는 공기가 같이 우러주니까 여기서 소리가 크게 나오는 거예요. 줄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이 통 속에 있는 공기가 우러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전부 공명과 관계 있는 현상이다. 그럼 여기서 여러 음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 음의 공명들은 고유 진동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따라서 공기 기둥의 길이가 여러 가지여야죠.
그래서 이게 꾸불꾸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길이도 있고 이런 길이도 있고 이런 길이도 있고 또 폭을 보면 기타가 이렇게 뒤에 있는 것보다도 이렇게 뒤에 있는 게 더 바람직한 겁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직각으로 되는 거. 이런 길이도 있고 이런 길이도 있고 이런 길이도 여러 가지 길이를 가지고 있죠. 만약에 요 길이하고 여기서 나온 어떤 음하고 네, 진동수가 같으면 네, 요 공기와 요 줄이 같이 진동을 해서 크고 부드러운 소리를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공명상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음에 113페이지에 슬라이드 211로 가서 네, 맥놀이 현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맥놀이가 무엇인가 보세요. 거기 지금 위에 조밀조밀한 음파 두 개를 거다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하나는 이제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하고 만났어. 그럼 지난번에 중첩의 법칙을 배웠죠? 중첩의 법칙, 포개지는 거. 이 둘이 중첩의 법칙에 의해서 합성이 되면 어떤 파가 만들어지, 이걸 여기가 합쳐지면 어떤 파가 만들어지냐면, 네, 이런 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파가 아니고, 이러한 파가 아니고 네, 이러한 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파가요. 이렇게. 전체의 흐름이 이렇게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는 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맥놀이라고 말합니다. 맥놀이요. 맥놀이. 그래서 음악 용어로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러죠? 점점 여리게. 점점 세게 그러죠. 디크리센도, 뭐 크리센도 그럴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이 맥놀이가 몇 번 생겼다고 말하느냐 하면은 3번 생겼다고 말합니다. 하나, 둘, 셋, 3번 생겼다고 말하죠. 그럼 어느 때 이 맥놀이가 잘 생기느냐 하면 요것과 요 두 음파의 진폭이 같아야 합니다. 또 진동수가 비슷할 때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폭이 같고 메모하세요. 진동수가 비슷할 때 잘 생기는데 이거의 진동수를 F1이라고 하고 이거의 진동수를 F2라고 할 때 이거의 진동수를 N이라고 하죠. 이거의 진동수, 맥놀이 진동수 N은 두 간섭하는 진동수의 차이만큼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차이만큼 생긴다. 네, 요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그림을 그려서 확인하면 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두 개가 간섭을 하면 이런 게 만들어지긴 하는데 전체 이 안에 있는 노란파가 만들어지는데 그 전체 음의 흐름이 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는 소리가 주기적으로 들리는데 그것을 맥놀이라고 한다. 근데 그 맥놀이 회수는 간섭하는 두 진동수의 차이만큼 생긴다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212번을 봅니다. 진동수가 각각 300Hz와 305Hz가 간섭을 했다는 것이죠. 맥놀이는 간섭 파동의 어떤 성질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이것은 간섭입니다. 간섭. 그래서 1번은 간섭이라고 하고요. 2번 몇 초 몇 회의 맥놀이가 발생하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300하고 305의 차이만큼 생기니까 맥놀이의 회수는 5번 생긴다고 대답하면 됩니다. 차이만큼 생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넘어가서 슬라이드 213을 보게 되면 진동수가 500Hz. 이 헤르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초를 말합니다. 1초 동안의 진동수가 300, 1초 동안의 진동수가 305, 305. 그럼 1초 동안 몇 번의 맥놀이가 생기냐 그랬으니까 이게 초 단위이기 때문에 5번 생긴다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00Hz하고 1초 동안의 진동수가 500이라는 말이죠. 이것보다 높은 소리를 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보다 높은 소리를 낸다고 했으면 진동수가 이것보다 커야 합니다. 몇 초 3번의 맥놀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3회. 그럼 이 A의 진동수인데 그러면 D의 진동수는 얼마냐 이거예요. 그럼 이것과 이거의 차이가 3이 나오면서 내 진동수가 큰 것을 답으로 해야 되겠죠. 높은 음이라고 그랬으니까 503Hz를 이 문제의 답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광으로 들어갑니다. 전기석이라고 하는 광물이 있습니다. 전기석이라고 하는 광물은 결정축에 나란하게 진동하는 빛만 통과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자연광에서는 이 빛이 진동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와요. 그런데 여기 전기석 한 장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럼 전기석에 결정축이 있는데 이 결정축에 나란하게 진동하는 빛만 이것을 통과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동하는 빛도 있고 이렇게 진동하는 빛도 있고 여러 진동하는 빛이 있는데 네, 이렇게 진동하는 빛만 이것을 통과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나란하게 이렇게 진동하는 빛, 이렇게 진동하는 빛은 이것을 통과해 나갑니다. 그런데 전기석 또 한 장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여기를 통과한 빛이 여기를 통과할까요? 통과를 못할까요? 이걸 통과했으니까 같은 방향이니까 이것을 통과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를 이렇게 눕혀놓게 됩니다. 이렇게 눕혀놓으면 이것과 이걸 통과한 빛이 이걸 통과해 못 통과해?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편광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벽을 갖다가 말이죠. 이 판자에다 구멍을 길게 뚫어가지고 여기다 밧줄 연결했어요. 그래도 여기다 밧줄 매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봤어요. 이렇게 흔들면 네, 밧줄에 흐르는 구렁이 같은 바가 이거 통과할까요? 못 통과할까요? 통과하지요. 여기 통과할까요? 못 통과할까요? 통과 역시 하지요. 근데 이거는 걸려서 통과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밧줄에 흐르는 파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빛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공통점이 발견됐죠. 그러면 밧줄에 흐르는 파는 무슨 파죠? 매질은 상하로 움직이는데 파동은 옆으로 가잖아요. 이것을 종파라고 했어요? 횡파라고 했어요? 횡파죠. 그런데 음파 같은 경우는 네, 길이를 이렇게 뚫어놓고 여기서 판자에다 길이로 이렇게 뚫어놓고 여기서 야 그러니까 뒤에서 들리고 이걸 90도 돌려서 옆으로 뚫어놓고 야 그러면 뒤에서 안 들리고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빛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밧줄에 흐른 파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공통점이 발견됐죠. 근데 밧줄에 흐른 파가 무슨 파라고? 횡파죠. 따라서 이 평광현상은 횡파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평광현상이 나타나면 횡파이고 평광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파동은 종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평광현상은 종파인과 횡파인과를 구분하는 네, 아주 중요한 성질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영상을 띄워주세요. 지금 말이죠. 이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여기 통과하죠. 이 방향?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투명하게 보입니다. 빛이 통과를 하니까. 근데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건 통과하지만 이건 옆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통과 못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걸 보면 이건 빛이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새카맣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네,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세요. 저것은 두 개의 결정축을 나란하게 놓은 겁니다. 나란하게 놓은 겁니다. 근데 하나를 90도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통과하지 않으니까 그냥 새카맣게 보이게 되죠. 전기석이라고 하는 평광판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평광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종판과 횡파인가를 구분하는 잣대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칠판으로 와서 115페이지에 광전 효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륨이라든지 세슘의 산화물에다가 이 바륨이나 세슘은 말이죠. 여기 이제 전자들이 도는데 그 전자가 작은 에너지를 받아도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전기 음성도가 작은 금속이라고 말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빛을 쬐었어요. 빛을. 그랬더니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것이 발견됐어요. 빛을 쪼이니까 전자가 튀어나왔다. 그래서 이것을 광전 효과라고 하고 아인슈타인은 이 광전 효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째,
요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수는 쪼여진 빛의 세기에 비례하더라는 것입니다. 쪼여진 빛의 세기에 비례하더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강한 빛을 쪼여주면 전자가 많이 튀어나오더라는 거죠. 그럼 이 전자가 이 빛 에너지를 받아서 활동성이 강해져서 뛰어나가는 거거든. 우리도 우리에게 많은 에너지를 주면 활동성이 강해져서 중력것을 벗어나서 우주 공간을 나를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그런 가공 인물들이 이제 아톰이라든지 뭐 마징가지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전자도 마찬가지야. 이 전자가 빛 에너지를 받아 뛰어나오는데 빛의 세기에 비례하더라. 즉 많은 에너지가 가서 많은 전자를 몰아내더라. 그것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학생들을 밀어내려면 얼마 못 밀어내겠지. 근데 킹콩이 와서 밀면 많은 학생들 밀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그게 어려운 일 아니죠. 그런데 이 두 번째요. 어떤 파장, 이것을 한계 파장이라고 하는데 어떤 파장보다 파장이 짧은 빛에 있어서만 광전 효과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이상한 거예요. 여기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여기 A빛과 B빛이 있는데 이것은 한계 파장보다 파장이 길어요. 근데 무지무지하게 강력한 빛을 줘였어요. 그런데 전자가 안 튀어나옵니다. 광전 효과 현상이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파장보다 파장이 짧은데 아주 약한 빛을 줘줬어요. 광전 효과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물론 강한 빛을 줘주면 물론 전자는 더 많이 일어나. 그런데 어떤 파장보다 파장이 긴 빛에 있어서는 강한 빛도 안 튀어나오고 약한 빛은 물론 더 안 튀어나와. 그러니까 튀어나오는 그 광전자의 수가 빛의 세기에 비례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파장보다 파장이 짧을 때만 그렇지 이럴 땐 아예 안 튀어나오니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 이 A가 B보다 파장이 길지만 강력한 빛이기 때문에 이것이 에너지가 더 많은 빛입니다. 전체 에너지는 이게 더 많아. 근데 안 튀어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왜 에너지가 많은데 왜 전자를 못 몰아내느냐 이게. 이걸 해결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다 그런 얘기죠. 아인슈타인이 소위 광량자설이라고 하는 학설을 발표합니다. 광량자설이에요. 처음에는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설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입자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뭐로 되어 있다? 입자. 근데 그 빛이 입자로 되어 있는데 그 빛이 에너지 입자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입자? 에너지 입자. 요 에너지 입자를 우리는 간단히 뭐라고 하느냐? 광량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 에너지 입자에다가. 따라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광량자라고 하는 에너지 입자가 튀어온다는 거야. 이 광량자를 간단히 광자라고도 그럽니다. 광자. 또 졸다가 네 그러지 말고. 깜짝 놀라서 알고 보니까 이제 이름이 광자야. 이렇게. 근데 그 에너지는 광량자지만 진동수에 비례하는 크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동수에 비례해. 응? 그런데 이게 빛이거든요. 근데 빛의 속도 V는 F 람다에서 이게 빛의 속도거든요. 빛의 속도는 보통 C라는 기호로 표시한다. 그럼 여기서 진동수 F를 구하면 람다분의 C가 나오죠. 그럼 이것을 여기다 람다분의 C를 대입하면 람다분의 C라고 하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되죠. 즉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에너지 입자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설이에요. 처음에. 그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이론을 여기저기 적용시켜 봤더니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 즉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여기 보세요.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 덩어리가 큰 거라는 거예요. 파장이 짧은 빛이 에너지 덩어리가 큰 거야. 그러니까 아까 요쪽으로 와 설명해 볼게. 이건 파장이 길지. 에너지 덩어리가 작은 거예요. 이건 파장이 어떻습니까? 이건 파장이 짧죠. 이건 에너지 덩어리가 큰 거야. 그런데 강한 빛과 약한 빛은 우리 눈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이 광량자라고 하는 요 에너지 빛 입자가 우리 눈에 같은 시간에 많이 튀어들어오면 우리 눈에는 강한 빛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눈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약하죠. 약하니까 이 광량자 입자의 수가 적다는 거죠. 즉 광량자라고 하는 입자의 수가 빛의 세기를 결정하고 에너지의 크기가 파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A는 B보다 어떻습니까? 덩어리가 작으니까 파장이 길고 많이 튀어왔으니까 강력한 빛이죠. B는 A보다 덩어리가 크니까 파장이 짧고 어떻습니까? 네, 조금 튀어왔으니까 약한 빛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자가 안 튀어나오는데 여기서 튀어나왔다. 이건 당연하지 않니? 설명할게요. 아인슈타인이 이것을 설명 못하고 그냥 갔다면 아마 이 광량계설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게 나타났을 거예요. 어? 내가 만약에 이 약설을 발표했다면 나는 이렇게 설명하겠죠. 네, 이 코리아라는 나라에 가보면 겨울철에 양지바른 곳에 가면 네, 국민학교 아이들이 이런 구덩이를 파고 여기다 공동재산을 마련하게 된다. 구슬을 여기다 하나씩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던져서 나오면 인마이 포켓이라는 게임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때 그 옆에서 여학생들이 소위 고무줄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거 하는데 방해가 되면 가끔 걔네들이 이제 기동대도 파견하고 면도를 가지고 끊으러 안 오니? 그때 이걸 빼먹기를 하는데 그때 던지는 구슬의 이름을 네, 일본말로 섞어서 왕다마, 목다마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엄지, 몫이라고 하는데 이 던지는 구슬은 등신이 아닌 바에는 여기 있는 구슬보다는 큰 구슬을 쓰죠. 이게 지금 전자야. 금속에 바뀌는 전자인데 빛으로 이걸 빼내는 거야. 그럼 좁쌀만한 구슬이라는 게 뭐죠? 파장이 긴 빛을 가만히로 부었어. 가만히로. 굉장히 강력한 빛을 보냈다는 얘기죠. 그래도 네, 이 구슬은 튀어나올 수가 없죠. 그래 안 그래? 응? 즉 이쪽으로 다시 오세요. 모든 전자는 원자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W equals 10이라는 에너지에 이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광량제 에너지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광량제 에너지 17이라는 에너지가 왔어요. 그럼 이걸 오면 10은 뭐 하는 데 써? 이걸 뽑는 데 쓰고 나머지 얼마가 남죠? 7이 이 전자에 뭐가 되나가? 운동 에너지가 돼서 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실험으로 맞춰보니까 이게 딱 맞아떨어져. 그러니까 분명히 빛은 이러한 입자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답하세요. 이 대답해. 여기 지금 이렇게 얼마? 17이라는 에너지가 와서 10이라는 에너지는 이걸 뽑는 데 쓰고 나머지 7이 이것의 운동 에너지가 되어서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대답해. 이 전자가 이 금속에 10으로 잡혀 있는데 10으로 여기서 저도 얼마는 와야지 이걸 뽑아낼 수 있어. 이게 10에 잡혀 있어. 그럼 이게 비대 에너지가 얼마는 돼야 돼? 10이 돼야 되잖아. 10. 응? 이게 지금 뭐야면 이게 이쪽으로 와서요. 이게 17이에요. 이게 7이라는 에너지가 가서 7. 7이라는 에너지가 10으로 어떻게 뽑아내요? 7이라는 에너지가 가면 뽑다 가고 자주 보낸다는 게 센 빛이야. 아무리 자주 보내도 뽑다 가고 이게 못 뽑아내잖아. 이걸 뽑는 데 있어서는 한 번에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가느냐 하는 게 중요한 일이지 전체 에너지가 많고 적고하고는 관계가 있어 없어? 없잖아. 이게 7이란 말이야. 7. 7이라는 에너지가 가도 이건 뽑아낼 수가 없어. 17이라는 나왔어. 이거 몇 개 나왔어? 이거 광량자 입자 하나가 가서 전자 하나씩 몰아내는 거야. 이게 몇 개 나왔어? 3개 나오는 거야. 그럼 이게 6개가 몇 개가 나와? 전자 6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가 많으면 강한 빛이니까 강한 빛을 쬐일수록 이 경우에 강한 빛을 쏘일수록 전자가 많이 튀어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적어도 저걸 뽑아내려면 얼마 정도는 돼야 돼? 10 정도는 돼야지. 그 바로 10에 해당하는 에너지, 요 에너지 H 람다분의 C, 요 파장을 우린 뭐라고 한다? 한계 파장이라고 한다 그 말이야. 내 말 알겠어? 그러면 대답해. 이 10으로 잡혀 있으니까, 이거보다 에너지가 커야 되잖아. 그러면 요거에 대한 파장은 요거보다 파장이 길어야 돼, 짧아야 돼. 짧아야지 덩어리가 크니까 전자를 빼낼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빛은 뭐로 돼 있다? 입자로 돼 있다니, 입자. 빛이 입자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 제일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란 말이야. 대단한 거죠. 이 과학이 어느 벽에 부딪혀가지고 도저히 진전을 못해. 발전을 못해. 그걸 콱 열어준 사람이 아인슈타인. 이제 이걸 가지고 현대 물리학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대답해. 그럼 한계 파장이란 그럼 뭐야? 한계 파장이란 뭐야? 한계 파장이란. 광전자를 튀어나오게 하는 이거보다 파장이 짧으면 얼마든지 튀어나오죠.
이 한 개 파장보다 파장이 이렇게 짧은 것은 얼마든지 전자가 튀어나오죠. 일로 가면 길면 튀어나와 안 튀어나와. 안 튀어나오니까 이 한 개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광전자를 튀어나오게 하는 가장 무슨 파장이야? 광전자를 튀어나오게 하는 이 파장 중에서 가장 긴 파장이죠. 따라서 광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긴 파장을 우리는 한계 파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요거에 맞는 진동수를 한계 진동수라고 하는데 진동수가 클수록 파장이 짧으니까 이거보다 진동수가 크면 전자가 튀어나오죠. 따라서 전자가 튀어나오게 하는 진동수는 이거보다 큰 거야. 이것 중에서 이건 어느 위치에서? 가장 작은 위치에 있죠. 따라서 한계 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광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작은 진동수를 한계 진동수라고 하는 거야. 그럼 대답해. 광전자가 튀어나오려면 한계 파장보다 파장이 길어야 돼, 짧아야 돼? 짧아야 돼. 한계 진동수보다 진동수가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자. 그리고 이걸 뭐라고 말하냐? 일함수라고 말해요. 자, 뭐라고 그래? 일함수. 광량자 에너지가 요 일함수와 같을 때 요 진동수를 한계 진동수. 그 파장을 한계 파장이라고 하는 것이다. 막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공식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자, 일로 와 보세요. 그러니까 한 번에 얼마만큼 에너지가 갔냐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전자죠. 광량자 에너지 HF 또는 H 람다 분의 C에서 1 함수 W를 빼준 거다. 아까 17이라는 에너지가 가니까 10은 뽑는 데 쓰고 나머지 7이 이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되어서 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 그래프에서 운동 에너지와 진동수의 관계 그래프를 그리면 운동 에너지는 HF-W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이때 요게 뭐죠? 요거 아니에요, 요거. 요것이 뭐죠? 일함수죠. 다 같이 뭐야? 일함수. 그리고 이것의 기울기가 뭐죠? 요 h죠, h. 이게. 그러니까 y는 amx-b라는 그래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요 기울기가 플랑크 상수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A 금속에다가 이렇게 광전효과 실험을 하면서 튀어나오는 이 광전자의 운동에너지와 진동수의 관계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A예요. B, 다른 금속을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이렇게 그려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렇게. 그럼 대답해요. 자, 요 A와 B의 무엇은 같지요? 기울기는 같겠죠. 플랑크 상수는 일정한 거니까. 이렇게 6.6 곱하기 10⁻34승 줄수일 거예요. 이건 일정한 값이에요. 나중에 알아내요. 그럼 이것이 이제 W 뭐가 돼? B가 되고 이것이 A가 되는데 대답하세요. A와 B 어느 금속의 이 함수가 클까요? 이게 크죠, 이게. 이 함수는 이 마이너스를 빼버린 거 요거. 이게 크잖아요. 이게 작고. 이 함수는 A가 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금속이 빼기가 어렵죠? 지금 구슬치기 할 때, 이렇게 구슬치기 할 때, 이거. 자, 요 A는 여기에 지금 전자가 이 구슬이 들어있고요. B는 요 구덩이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만 건져내면 이게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어느 것이 더 깊게 박혀 있어? A가. 따라서 어디에서 전자를 빼내기가 어려워? A가. 그럼 어느 금속에 더 파장이 짧은 빛을 비춰줘야 전자가 튀어나와? 어느 금속에 더 큰 덩어리에 빛을 쬐줘야 전자가 튀어나와? A죠. 이게 빼기가 쉬운 거거든. 그럼 같은 파장의 빛을 쬐면 어디서 전자가 빨리 튀어나와? 그럼 B지요. 그러니까 이람수라고 하는 것은 구슬치기를 생각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박혀 있는 거라고 생각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같은 파장의 빛을 쬐면 이건 빼는데 이것만 소모하고 많이 소모하니까 여기서 전자가 빨리 튀어나올 거고. 그렇죠? 그럼 여기는 더 깊이 박혔으니까 이건 더 큰 덩어리를 때려야 되고 이건 작은 덩어리를 때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거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영상을 띄워주세요. 이 태양전지라고 하는 것이 광전효과를 이용한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빛을 쬐어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것이죠. 솔라셀이 광전지라는 뜻이에요. 빛을 쬐면 저건 메다가에 전류가 흐르잖아요. 메다가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빛을 쬐어서 전자가 나오니까 전자가 흘러가니까 전류가 되는 것이죠. 전기 모터를 돌려주기도 하죠. 돌잖아요. 그렇죠? 막 돌잖아요. 이게 광전 효과를 이용한 것이죠. 그럼 칠판으로 와서 슬라이드 216번을 보도록 합니다. 철수는 아래 그림과 같이 금속박 검전기를 음으로 대전시켜 놓고 검전기의 금속반에 강한 자외선 램프를 비추었더니 벌어져 있는 금속박이 조금씩 오므라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그럼 이 검전병에는 무슨 전기가 있었을까요? 마이너스 전기가 있었겠죠. 근데 빛을 쬐니까 뭐가 튀어나가? 전자가 바깥으로 튀어나가니까 이 검전병에서 전자가 튀어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가 없어지니까 오므라들지 않겠습니까? 영상을 띄워주세요. 자외선을 쬐이니까 자외선을 쬐이니까 여기서 뭐가 튀어나갔어요?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전병에 무슨 전기가 있었다고요? 마이너스가 있었잖아요. 마이너스가 전자 아니에요. 이 전자가 튀어나가니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오므라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맞는 거, 이것을 이것은 어떤 현상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인가? 이게 광전 효과 아닙니까? 그렇죠? 한번 더 보세요. 슬라이드 217번을 한번 더 보세요. 똑같은 그림입니다. 철수는 광전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그림과 같이 금속박 검전기를 음으로 대전시켜 놓고 아연판에 자외선 등을 비추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랬습니다. 가시광선을 비추면 금속박이 잘 오므라들지 않았다. 왜? 가시광선이 뭐보다? 자외선보다 파장이 길거든요. 파장이 짧아야 덩어리가 크다고 그랬죠. 에너지 덩어리가 잘 튀어나가겠죠. 맞죠? 금속박이 오므라드는 것은 빛에 의해 아연판이 가열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틀렸죠. 빛에 의해서 전자가 튀어나가서 오므라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거 답입니다. 3번 보면 금속박이 오므라드는 것은 아연판에서 전자가 튀어나가기 때문이다. 맞지 않습니까? 빛에 의해서 전자가 튀어나가는 것. 그 다음에 자외선의 세기를 세게 할수록 전자가 어떻게 됩니까? 많이 튀어나가니까 금속박이 빨리 오므라들겠죠. 오므라드는 속도가 빨라진다. 맞겠죠. 금속박을 양으로 대전시키고 자외선을 비추면 금속박이 오므라들지 않는다. 왜? 플러스로 대전됐으면 빛을 쬐어도 튀어나갈 전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므라들지 않겠죠. 플러스가 튀어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광전 효과는 전자가 튀어나가게 된다. 그런 얘기죠. 다시 칠판으로 와서 218 슬라이드 218번을 보세요. 116페이지. 음으로 대전된 아연판에 적외선을 쪼이면 적외선 별 변화가 없으나 적외선은 파장이 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 파장보다 길면 전자가 안 튀어나와요. 에너지가 작아서, 덩어리가 작아서. 자외선을 쪼이면 아연판은 전하를 잃게 된다. 그 이유로 합당한 것을 아래의 보기에서 골라라. 왜 그렇죠? 자외선이 적외선보다 파장이 길어요, 짧아요? 짧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지 않습니까? 자외선의 진동수가 적외선보다 진동수가 크기 때문이다. 진동수가 크다는 말은 파장이 짧다는 말이 돼서 마찬가지가 됩니다. 잠깐 여기 보세요. 빛의 속도는요 일정해요. 진공에서 빛의 속도는 같거든요. 3 곱하기 10의 8승 메다 퍼 세컨드 이 빛의 속도는 같은데 진동수가 크다는 말은
파장이 짧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금속에 이렇게 빛을 쬐었는데요. 지연자가 안 튀어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묻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진동수를 증가시키든지 파장을 짧게 해라. 뭐 이런 것이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외선을 비추고 있었다면 적외선보다 파장이 어때? 짧고 진동수가 큰 자외선을 쪼여라. 막 그런 대답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그것이 이제 21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세요. 광전효과 실험을 하면서 금속에 어떤 빛을 쬐어 주었으나 금속 표면으로부터 전자가 방출되지 않았다. 광전자를 방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랬습니다. 네, 파장을 짧게 하든지 진동수를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다음에 슬라이드 220번을 보도록 합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광전효과 실험에서 방출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와 쬐어준 빛의 진동수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금속판을 다른 금속으로 바꿨을 때 이 그래프에서 변화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기울기입니다. 플랑크 상수요. 그래서 이 뒤쪽으로 가서 시험 문제가 좀 쉽게 나오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대개 물리는요. 앞에만 하다가 뒤에 가서 포기하게 되죠. 되게 끝까지 이렇게 나오는 학생이 많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서 시험을 쉽게 나오는 얘기는 너 여기까지 공부 그냥 책을 보기는 했느냐 이거죠. 보기만 했어도 점수는 주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8에 221페이지요. 네, 한번 봅시다. 자, 어떤 문제냐 하면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를 해줘요. 마이너스 플러스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뭘 쪼입니까? 빛을 쪼이는 거예요. 빛을 쪼면 이거 전자가 말이죠. 이게 튀어나와서 일로 이렇게 가거든요.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는 뭐가?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어때요? 큰 덩어리, 작은 것보다 큰 덩어리 빛이 쪼여지면 이 전자가 어떻게 튀어나와? 많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오니까 빨리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많이 보내주면 지금 여기서 전자 몇 개 튀어나올까요? 4개요. 만약에 이게 8개가 가면 8개가 튀어나와. 그런데 이 광량자 이 개수가 4개보다 8개가 우리 눈에는 2배 강한 빛으로 느낌이 온다는 얘기죠. 따라서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수는 빛의 세기에 비례한다. 그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빛의 세기가 2배가 되면 광량자의 입자가 2배가 튀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이거든. 하나가 가서 전자 하나씩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수는 빛의 세기에 비례한다. 이게 한계 파장보다 이건 짧으면 아예 안 튀어나오죠. 그런데 이것도 한계 파장보다도 이게 커. 이게. 요것은 요만한 에너지에 잡혀 있어. 요만한 에너지. 이거보다 적어. 그럼 여기서도 튀어나오고 여기서도 튀어나오는데 이 빛과 이 빛은 입자수가 같으니까 똑같은 세기의 빛이야. 다만 이것이 파장이 짧고 이게 파장이 길죠. 그러면 여기서 비쳤을 때 어느 빛에서 광전자가 저 빠른 속도로 튀어나와? A야 B야? B. 알았어요? 알았지?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2개야. 이거는 4개야. 그럼 어느 빛에서 광전자가 더 많이 튀어나와? B는 2개밖에 안 튀어나오잖아. 여기 몇 개 튀어나와? 4개. 따라서 여기 A에서 많이 튀어나온다니까. 근데 요 B보다 A가 어때? 파장이 어때? 길고 강력한 빛이라니까. 이거 2개고 이건 4개 아니야? 그럼 이게 2배 강한 빛이라니까. 내 말 이해가 돼서 그거를 이해해달라 그런 얘기죠. 영상을 띄워주세요. 이것 좀 한번 잘 보세요. 요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광전 효과는요,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합니다. 잘 보세요. 뒤에서 시험에 안 나온다 그러는데, 지금 A하고 B가 있죠?
이건 A하고 이건 A고 이건 B라고 합시다. A 금속, B 금속. 그러면 잘 봐요. 똑같은 진동수의 빛이 같지요. 똑같은 진동수요. 지금 진동수가 같지 않습니까? 진동수가 같으니까 뭐가 같습니까? 네, 빛 에너지 이 크기가 같은 겁니다. 덩어리가 같지요. 그런데 보면 네, A는 어떻습니까? 이걸 A라고 그랬죠? 이걸 A, 이걸 B라고 그랬죠? 그럼 A는 어떻습니까? 네, 작은 에너지에 잡혀 있죠. B는 큰 에너지에 잡혀 있죠. 이것이 작고 지금 이것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럼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이 에너지 중에서 이 에너지를 뺀 나머지가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같은 진동수 빛을 쬐서는 어디에서 이걸 A고 이걸 B라고 해서 이걸 B라고 하자. 그럼 어디에서 더 운동 에너지가 네, 많이 커? 그렇죠. A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이거에 요 운동 에너지와 그 다음에 이것을 더한 것이 바로 이 빛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다가 이걸 더한 것이 바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대신 이건 작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같은 빛을 쬐었을 때. 이해가 됐습니까? 네. 칠판으로 오세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다가 전압을 걸지 않았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전지에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만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래도 빛을 쪼이면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빛을 쪼이면 전자가 튀어나와. 그런데 여기다가 만약에 마이너스를 걸고 전압을 반대로 걸어보는 겁니다. 이쪽에 마이너스, 이쪽에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면 반대로 전압을 걸어주는 거예요. 아까는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였잖아요. 반대로 전압을 걸어주게 돼요. 그럼 이것이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니까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올 때 이 마이너스에서 어떻게 됩니까? 오지 못하게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땐 전자가 여기서 마이너스는 전자가 계속 공급되니까 잘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전압을 반대로 걸어주면 이 마이너스가 여기 있는 마이너스에 반발돼서 튀어나와 못 튀어나와? 못 튀어나오게 되죠. 그러면 어떤 전압, 이것도 0볼트에서는 전자가 튀어나와요. 광전효과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마이너스 전압에서 만약에 마이너스 10볼트의 전압을 걸 때 이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았어. 그때 이 마이너스 10볼트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전자를 저지시키는 전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저지전압이라고 말합니다. 자, 무슨 전압이라고 그래? 그럼 대답해. 이 저지전압이 클수록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올 때 운동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와서 조금 가지고 왔어. 여기서 운동에너지를 이 전자가 조금 가지고 오면 작은 속도로 달려오면 여기서 약한 전압으로 막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큰 속도로 달려오게 되면 강한 전압으로 막아야 되죠. 따라서 이 저지 전압이 크다고 하는 것은 이 전자가 여기서 빨리 튀어나와서 아니면 느리게 튀어나와서 빨리 튀어나왔으니까 이 쪼이전 빛은 ABC야 BBC야? ABC다 그 말이에요. 저지 전압이 클수록 이 쪼여진 빛의 파장이 짧은 빛이다 그 말이야. 요 A보다 B를 여기다 쪼여주면 이 전자가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오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야 돼? 큰 역전압으로 막아줘야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에너지가 적은 빛이 여기 쪼여지면 이 전자가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오니까 속도가 느리니까 작은 반대방의 전압으로 막을 수가 있어. 따라서 저지 전압이 클수록 파장이 짧은 빛을 비춰 주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럼 대답해 보세요. 영상을 띄워주세요. 영상을 한번 보세요. 여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아마 설명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한번 잘 보세요. 이 그래프들은 책에 많이 나와 있지만 학생이 그건 별 모릅니다. 자, 보세요. 광전류는 어떻게 됐죠? 광전류는 이거 같죠? 같아 안 같아? 근데 어느 것이 저지전압이 컸죠?
이거죠, 이거. 이걸 만약에 A라고 그러고, 이걸 B라고 그러고, 이걸 C라고 한다면, 이게 저지전압이 크지요. 이게 저지전압이 크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고, 그 다음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지전압이 클수록 쪼여진 빛이 어떤 거라고? 덩어리, 에너지 덩어리가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크고요.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건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이건 쪼여진 빛이 덩어리가 이렇게 작은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럼 대답해요. 자, 이걸 A라고 그러고, 이걸 A빛, 이걸 A빛, 이걸 B빛, 이걸 C빛이야. 대답하세요. 자, A빛을 쪼였어요. 그럼 전자가 몇 개가 튀어나오죠? 5개 튀어나오잖아요. B빛을 쪼였어요. 전자 몇 개 튀어나오죠? 5개 아니에요. C빛을 쪼였어요. 전자 몇 개 튀어나오죠? 5개. 그래서, 네, A, B, C 빛을 쪼였을 때, 네, 이 광전류, 전자가 튀어나온 가스가 같으니까 같은 전류가 흘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저지전압이 크니까 이것은 어때? 큰 덩어리요. 큰 덩어리 빛을 보냈으니까, 네, 전자가 빠른 속도로 튀어나오니까 저지전압, 막는 전압이 컸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주면 막 끝나는 거죠. 끝내주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럼 저지전압이 클수록 이 파란 것은 뭘 말하죠? 네, 쪼여진 빛의 에너지의 크기를 말하는 거야. 근데 이것이 어때? 파장이? A가 파장이 제일 짧은 것이고, 그 다음에 B고, 그 다음에 C야. 진동수로 말하면 A가 진동수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B고, 그 다음에 C 순서가 되는 거야. 파장 순서로 말하면, 네, C가 파장이 가장 길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가 파장이 짧은 빛, 에너지 덩어리가 큰 빛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것은 저지전압이 어떻습니까? 대답도 안 해. 저지전압이 같잖아요. 응? 이게 지금 같잖아요. 이거 저지전압이 같잖아. 이게 저지전압이 이게 같잖아요. 이게 A고 이걸 B라고 그래요. 그럼 보세요. 그런데 어디서 광전류가 많이 흘렀어? A야 B야? A. 그러니까 A는 뭐야? 쪼여진 빛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아이고. A는 이거 A라고 그랬고 위에 걸 A라고 그랬고 아래 걸 B라고 그랬어요. 대답하세요. A와 B의 광량제 에너지 이거 이 에너지 크기가 같아 달라. 같으니까 저지전압이 같다다 그 말이야. 따라서 저지전압이 같으면 뭐가 같아? A에다 쪼인 빛과 B에다 쪼인 빛이 뭐가 같아? 파장이나 진동수가 같은 빛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A에서 뭐가? 전류가 크지? 전류가 크니까 뭐야? 자, 이 경우에 A, B에서는 전자가 몇 개 튀어나왔어? 6개. B에서는 3개가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A에서 강한 전류가 흘렀다 그 말이죠. 따라서 어느 빛이 더 센 빛이야? 광전류가 많이 흐르는 A가 센 빛이고 아래에 있는 게 B가 약한 빛이야. 이해가 됐어? 됐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이 질문을 하고 쉴게요. 이런 실험을 했어요. 모르기만 해봐. 이게 저지전압이 이게 커요. 그러면 어느 빛의 파장이 더 짧지요? 이게 파장이 짧은 거, 이게 큰 거, 이게 작은 거야. 그렇죠? 어느 빛이 더 센 빛이죠? 이거예요, 이거. 이건 많이 튀어온 거야, 이게. 이건 이렇게 튀어온 거야. 대답도 안 해. 알았지? 하나 더.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으네요. 이 광전 효과는요, 시험에 하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 형태가 대개 이제 출제에 들어가서 출제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요? 그동안 나오지 않은 문제 중에서 멋진 문제를 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광전 효과를 여러 가지로 지금 전제 가능성인 걸 다 짚어보는 거예요. 자, 이런 실험을 했는데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어느 것이 파장이 더 짧은 거야? 어느 게 큰 덩어리야? 파장이 짧은 거. 이게 큰 거, 이거예요. 이건 작은 거고요. 어느 게 센 빛이에요? 광전류가 많이 이건 많이 이건 조금이에요. 그게 이거 조금 튀어나오고 2개 튀어나오고 이건 5개 튀어나왔잖아요.
알았습니까? 따라서 이건 뭘 의미해? 파장의 크기를 결정하고 이건 뭘 말해? 수를 결정한다며 수, 세기. 알았지? 알았지? 자, 이건 뭐야 이거? 이게 클수록 뭐야? 파장이 짧은 거, 진동수가 큰 거야. 이게 클수록 뭐야? 강한 빛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됐다 그 말이야. 그거면.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금 쉬세요.